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죠. 가슴 아픈 근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갖는 의미가 조금 더 각별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이었지만 일장기를 달고 달렸던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태극기를 그린 사진을 도쿄올림픽에서 광고하려고 했습니다. 또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 한복, 김치 등 우리 고유의 유산을 중국 전통 문화라고 했을 때 3.1절에 맞춰서 미국의 뉴욕, 그것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한복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애국 마케팅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져도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나 문구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정 안 된다 싶으면 냅다 태극기를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 혹은 동질감, 아니면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특정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것, 그것이 애국 마케팅의 본질이니까요. 그 방법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애국 마케팅은 진입 장벽이 낮고 특정 제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화, 음악, 책, 드라마, 광고, 카피라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서비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지만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애국 마케팅은 더 이상 감동적인 광고로서 대접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기업들의 무분별한 애국 마케팅을 대중들이 너무 많이 소비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케팅을 통해 소비를 촉진은 시켰는데 막상 구매를 해보니까 품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거나 마케팅을 통해 되려 정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점입니다. 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애국 마케팅을 국뽕 마케팅, 국뽕파리 마케팅이라고 욕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는 마케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소비자들의 반응 속에서 굳건히 애국 마케팅의 길을 걸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죠. 그럼 라카이 코리아는 왜, 어떻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명해졌을까? 지금부터 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카이 코리아는 애국 마케팅을 행동으로 굳건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 한다는 그 애국 마케팅? 네, 그 애국 마케팅. 하지만 분명 타 기업의 애국 마케팅과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욕을 먹지 않는 선에서 애국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한국의 기념일을 기리되 단발성인 경우, 또는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려거나 혹은 이벤트를 붙이는 것. 예를 들어보자면 3.1절에는 3.1절, 광복절에는 광복절에 관한 짤막한 내용을 서술하고 거기에 플러스 자사의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붙이는 경우, 또는 작년, 재작년과 비슷하게 밋밋한 메시지를 내거나 더 성의가 없다면 작년의 것을 재탕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마저도 못하는 기업들도 있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메시지를 발산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던 메시지가 외국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니까요. 애국 마케팅이라면서 웃기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기업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애초에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기업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일반적인 기업들은 가볍게 메시지를 내거나 자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애국 마케팅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라카이 코리아는 달랐죠. 2017년 설립한 라카이 코리아는 패션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해외로도 얼마든지 진출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입장을 대변한 선명한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발산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코로나로 1년 지연되었던 일본의 2020 도쿄올림픽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이었지만 일장기를 달고 달렸던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태극기를 그린 사진을 도쿄올림픽에서 광고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당국의 불허로 실제로 진행하지는 못했고요.
또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 한복, 김치 등 우리 고유의 유산을 중국 전통 문화라고 했을 때 3.1절에 맞춰서 미국의 뉴욕, 그것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한복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또 만우절에는 중국의 허거가 사실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애들러 비판하기도 했죠. 가장 최근의 활동으로는 우리 땅 독도와 멸종위기인 독도 강치를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운동본부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라카이 코리아의 적극적인 행동, 여기에 불만을 가진 외국인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 그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을 단 사람들을 라카이 코리아가 특정해서 국제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가 아니면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NGO인가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니 우리 회사의 피 같은 광고비를 한복은 한국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허거, 딤섬 아니면 마라탕을 즐겨 드셨다,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쓴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단한 건 라카이 코리아는 한국을 알리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도 자사나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검색 광고도, 그 흔한 배너 광고도 라카이 코리아는 집행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하다 좀 놀랐습니다.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광고는 독도 강치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우시죠? 이처럼 라카이 코리아는 자사의 상품을 알리는 광고를 하는 대신에 한국의 역사관, 가치관을 세계에다가 알렸고, 그것이 뉴스와 이슈가 되어 한국 사람들에게 찐 애국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더욱이 나는 애국 기업이요 이렇게 말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가치를 설파했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극복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 우리 대신 세상에 더 크게 외쳐주는 기업, 그로 인해 많은 손해를 감수할 뿐만 아니라 고초까지 겪는 기업, 우리가 응원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21세기 한국에서 손꼽히는 애국기업 라카이 코리아의 애국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